미래의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1타여대에서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준호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서준호 경찰학 단원별 10개년 기출 천재 관련해서 6강 수업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6강 수업 때까지는 59번 문제까지 저희가 이론적 내용도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하면서 각각의 문제 및 보기 지문에 대하여 또 해설하는 작업도 실시를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7강 수업에서는 전 6강 수업에 이어서 경찰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또 이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중요한 이론적 내용이 나오면 한 번은 또 리마인딩 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53페이지 문제는 60번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또 중요한 훈령 규정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강 봅시다. 공무원은 경찰 관선에, 자, 여러분,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나왔습니다. 자, 상급 경찰 공무원의 수사 지휘와 관련하여, 자, 여러분들, 위법한 수사 지휘면 당연히 따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는 그 전제가 위법한 수사 지휘가 아니라 일종의 부당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러한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자, 여러분, 해당 문제의 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요, 바로 1번. 먼저, 자,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 즉,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가 있어요.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고. 자, 여러분들,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1차 지시에서는 자, 이러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 그리고 소명을 해서 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답니다. 임의 규정이죠. 상담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 즉 2차 지시죠. 다른 말로는 반복될 경우에는 그때는 훈령의 규정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 1차 지시에서는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2차적 지시, 반복 지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꼭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유형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뭐 1차, 2차 이런 구별 없이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상담할 수 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라는 것은 아무래도 해당 정치인이 권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찰 공무원 개인은 솔직히 말해서 신경이 쓰이고 안 휘둘릴래야 안 휘둘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훈련 규정의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즉 반드시 상담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른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상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한 번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다음에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게 행동 강령 책임단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머리에 한번 넣어 놓으시면 안 잊어버리세요. 첫 번째, 경찰청에서 행동 강령 책임관 업무를 수행하는 직제는 바로 감사관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시도경찰청에서 행동 강령 책임관 업무를 수행하는 직제는 바로 청문 감사 담당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 경찰서에서 행동 강령 책임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제는 바로 청문 감사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문 감사관 제도라고 하면 이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청문 감사관 제도는 행동 강령 책임관 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항을 하나 살펴보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논리적 연계선상에서 다른 개념까지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다음 나항 봅시다. 여러분들 이 나항을 보시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지속적인 친분관계, 그런데 이 지속적인 친분관계의 원인이 인허가, 계약 체결, 정책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이러한 것들과 친분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가 아니라 바로 2년 이내입니다.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서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이 인허가나 계약이나 이러한 체결과 관련해서 관련성을 꾸준히 맺고 있었던 사람과 관련해서의 사적 이해관계는 최근 3년 이내이 아니라 최근 2년 이내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항은 X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다음 다항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인, 정당,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나왔죠.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정치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그러면 보고를 하고 나면 소속 기관장이 직접 처리하겠죠. 자, 다음 행동 강령 책임관과 먼저 상담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해서 인허가 관련성이 나오면 무조건 최근 몇 년 이내? 3년 이내가 아니고 2년 이내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라항 봅시다.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전 문제에서 다뤘죠. 자,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공무원이 할 때는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7일이라고 돼 있죠. 따라서 10일 이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문제에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항 보겠습니다. 위 라와 관련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이때 여러분들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신고 의무 없다. 자, 제외된다. O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여러분 각자 정리해 주세요. 외부 강의 신고 제외 대상. 여러분 이거 쉽습니다. 1번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일 경우. 자,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불문으로 하고 외부 민간기관에서 외부 강의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사례금이 없는 경우, 여러분 사례금을 안 받는 외부 강의 등의 경우에도 그 사례금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외부 강의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방항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항을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공무원은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신고 내용 중에 사례금 총액을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할 때 사례금 관련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먼저 해당 사례금 금액을 제외하고 다른 내용을 일단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어디에서 외부 강의를 신청했는지, 날짜는 언제인지 이런 거죠. 그런데 뭐만 빠졌다? 사례금 금액만 빠진 거죠. 이런 경우에 해당 사항, 즉 사례금 총액의 내용을 안 날로부터 보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 사례금 보완 신고는 여러분 사례금 보완 신고 이꼴을 5일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일 이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 넣읍시다. 사례금 보완 신고 며칠? 5일 이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매칭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방항은 X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다음 봅시다.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사례금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외부 강의 등은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여러분 바로 X입니다. 여러분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고 외부 강의를 하는 그 횟수는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3회 초과 금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례금을 안 받고 하는 경우에는 월 3회 넘어도 여러분들 아무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물을 마시면서 안경에 물방울이 맺혔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항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 월 3회 규정 적용 안 받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것도 안 받습니다. 또 뭐 있나요, 여러분?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을 안 받는 경우에도 그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머릿속에 넣읍시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월 몇 회 초과 금지? 3회 초과 금지.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문제 61번 볼게요. 자, 여러분 61번 문제는 아주 단답형 문제죠. 경찰 부패 원인 옳은 것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델라트르. 갑자기 여러분 델라트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호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학자들과의 연계성 문제인데요. 작은 호의를 허용하자는 입장.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필드버그 또는 펠드버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작은 호의를 허용론이 아니라 반대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인원을 주장한 셔먼과 대표적으로 해당 델라트르라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요. 작은 호의 찬반론이라고 해서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의 기본서 교재의 표로 좌측의 허용론의 주장 내용, 반대론의 주장 내용 이렇게 해서 그 학자의 이름을 적어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 반대론자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미국의 로벅. 여러분 로벅은 어떤 가설을 주장했습니까? 바로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했죠. 그럼 볼까요?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 시카고 시민, 시카고 사회의 시민, 즉 전체 사회가 경찰을 부패시켰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벅은 구조원인 가설이기 때문에 전체 사회 가설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게. 바로 앞에서는 좀 저희가 자세하게 안 살펴봤지만 전체 사회 가설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조원인 가설에서는 구니로바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체 사회 가설은요. 전, 윌, 시라고 저는 외우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전체 사회 가설은 윌슨이 주장했는데 시카고 경찰을 모델로 하였다. 전, 윌, 시.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너무 쉽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사회, 이 사회를 다른 말로 시민이 경찰 조직을 부패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윌시 이렇게 외우면 쉽죠. 우리 TV 프로그램에도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해서 전참시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전윌시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경찰 부패에 대한 내부 고발은 침묵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 여러분 내부 고발은 경찰 조직의 부패를 외부 언론에 공표하는 거죠. 그런데 침묵의 규범은 서로 조용조용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에 4번 봅시다. 썩은 사과 가설. 부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개인적 결함에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이 아닌 조직적 결함에 있다. 여러분 조직적 결함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구조원인 가설과 관련되죠. 그래서 X입니다. 6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62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코엔과 펠드버그의 경찰 윤리 표준 5가지 그리고 사례와 연결시켜서 어떤 윤리 표준에 해당하는가와 결부시키는 문제. 자, 바르게 연결된 것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억 봅시다. 자, 하여튼 이 순경은 절도범을 추격합니다.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결국 경찰권을 잘 사용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공정한 접근 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순찰 근무 중 달동네는 안 간다. 부자 동네만 간다. 자, 여러분 이건 뭡니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접근해 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공정한 접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신뢰 틀렸죠.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쉽죠? 자, 다음 여러분 디귿 봅시다. 과거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편견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맞아요. 도둑놈한테 욕하고 이런 거. 자, 여러분 이거 객관성을 잃은 거죠. 맞죠, 여러분? 편견이라는 건 주관성이잖아요. 자, 그래서 디귿은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을 봅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재밌어요. 강도범을 추격하다가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했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들은 칼을 든 사람 만나면 제압하실 수 있을까요? 상당히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자, 그런데 이 순경이 계속 추격하는 척하다가 강도가 도망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경찰은 법 집행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공공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접근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여러분 미음 봅시다. 미음. 자,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 자, 여러분 바로 편견 같죠? 그래서 객관성이죠. 공공의 신뢰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르게 연결된 것은 디귿 한 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점점 유사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 내용을 앞에서 꽤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조금씩 빠를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63번 봅시다. 부정부패 이론 가장 옳은 것은 자, 볼까요 여러분? 선배 경찰의 부패행위 신임 경찰이 사회화된다. 뭡니까 여러분? 구조원인 가설이죠. 자, 학자는 누굽니까? 니더퍼, 로버, 바커. 따라서 썩은 사과 가설이다.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여러분 이 2번도 중요하죠. 자,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 이것을 감찰기관에 이야기하거나 외부의 언론 매체에 대하여 공표한다. 이것을 우리는 내부 고발이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 영어로는 휘슬 블로잉.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러한 내부 고발과
내부 고발과 구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바로 침묵의 규범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고, 자, 두 번째 바로 비지 바디니스입니다. 즉, 뭐냐면, 바디니스, 몸이, 빚이 바빠요. 뭐냐면요, 상대방의 부패, 비위, 잘못된 점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고 간섭합니다. 그러니까 참견하고 간섭한다라는 것뿐이지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지바디니스는요, 어떻게 보면 조직 내부에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비지바디니스,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렬히 참견하고 도덕적 충고를 한다. 2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부 고발과의 구별 개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자, 모럴 해저드입니다. 자, 한국말로 해석하면 도덕적 해이입니다. 여러분, 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특정 행위에 대하여 저거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조차도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이미 도덕적 윤리 기준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를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일단 2번이겠네요. 자, 여러분 3번 봅시다. 형성제 이론. 자, 여러분들 윤리 파트에서 형성제 이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형성제 이론은 한마디로 작은 호의를 긍정합니다. 딱 이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형성, 뭔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내가 경찰관한테 커피 한 잔 주면 나와 경찰관이 서로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형성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형성제 이론 나오면 무조건 경찰학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인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작은 사회나 호의는 시민과의 부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준다.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형성제 이론이죠. 따라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봅시다. 니도오퍼, 로봇, 바커, 구조원인 가설. 여기까지 맞네요. 구니로바.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이 모집 단계에서부터 배제되지 않았다. 모집 단계에서부터 썩은 사과를 도려내지 않았다. 그래서 4번은 썩은 사과 가설이죠. 그래서 4번도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4번입니다. 자, 여러분 64번. 여러분 이 64번 문제는요. 1991년에 경찰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경찰청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찰기관에서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경찰윤리 강령으로 1991년 새로운 경찰윤리 강령으로 제정한 것이 바로 경찰헌장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모르셨다면 이번에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찰윤리 강령이 어떻게 발전되기 시작했냐? 어떻게 발전되기 시작했냐? 자, 이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경찰윤리 헌장이라는 것이 1966년 우리나라 치안국 시대에 제일 먼저 제정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새
경찰 신조. 뭔가 새마을 운동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1980년에 새 경찰 신조라는 경찰 윤리 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경찰 헌장이 1991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경찰 헌장, 자, 경찰 서비스 헌장이라는 경찰 윤리 강령이 1998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찰 윤리 강령의 시대별 변천 과정, 여러분 이것도 되도록이면이 아니고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경찰 헌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찰 헌장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본문에서 크게 5가지의 경찰 내용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친절한 경찰. 자, 두 번째가 의로운 경찰.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매년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3, 4년 단위로 한 번씩은 언급이 되고 있는 실태예요. 그러니까 안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가 공정한 경찰. 자, 다음 여러분, 네 번째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근면한 경찰.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5번째가 너무 쉬운 말이죠. 깨끗한 경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내용인지 서로 맞춰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외울 자신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핵심 용어와 매칭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 친절한 경찰은 무조건 봉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 의로운 경찰은 무조건 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의, 예를 들어 뭐 불의, 이런 것들이죠. 매칭만 시키면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리세요. 자, 다음 여러분, 공정한 경찰은요, 양심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양심.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 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근면성실해라. 근면한 경찰은 무조건 성실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 여러분, 깨끗한 경찰은 무조건 검소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청렴이죠, 청렴. 자, 여러분,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요, 이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볼까요, 여러분? 자, A 봅시다.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은 땡땡땡한 경찰이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봉사. 뭡니까, 여러분? 친절한 경찰. 자, 다음 여러분. 양심. 양심. 공정한 경찰. 자, 다음 여러분. 성실. 자, 근면한 경찰. 자, 다음 여러분. 불의. 뭡니까, 여러분? 의로운 경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중요 용어와 매칭만 시키면 모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암기 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문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두 문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음 여러분 65번 봅시다. 자, 부정청탁 금지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걸 잘 보시면요. 공직자가요. 자기가 수수가 받는 게 금지된 금품을 받았어요. 아니면 받기로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할 경우에는 그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은 공무원은요. 일단 무조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할 때는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1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죠.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한다. X입니다. 여러분, 서면 신고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그러면 2번 볼까요? 자,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신고 규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례금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외부 강의 사례금 안 받는 경우, 또는 요청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래서 5조.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규율을 받는 기관은요, 국회, 입법부, 법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독립기관,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상 독립기관, 감사원 헌법상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자, 공수처, 그리고 일반 중앙행정기관, 자, 그리고 그 소속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기관 모두 공공기관에 해당하죠. 이런 사람들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청탁 받으면 안 되겠죠. 금품도 받으면 안 되고. 자, 다음 여러분 4번 지문은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나오고 부정청탁금지법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법조문이니까 자연스럽게 머리에 넣으세요. 공직자 등은요. 직무 관련 여부 불문하고요. 자, 기부 후원 증여와 같은 명칭에 관계없이,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는 1회에 100만 원, 그리고 1년 회계 연도에는 300만 원을 초과해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또 다른 단서 조문 조항으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그 어떠한 일체의 금품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또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합시다. 직무수행 여부, 기부 후원 증여 이러한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좋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 법률 조문은. 자, 다음 여러분 66번 봅시다. 여러분 이 66번 문제 구성 자체는 잘 만들었어요.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너무 쉬워요. 자, 볼까요 여러분? 가봅시다. 일단 적절하게 연결된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경찰관 A는 동료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했다. 침묵의 규범. 침묵의 규범은 어디에서 언급됐죠? 구조원인 가설. 따라서 가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봅시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B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두 가지예요. 아니요. 한 가지죠.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은
경찰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놈 한 놈 뽑아놓으니까 음주운전 1회 하고 음주운전 또 하고 그러면 3회는 안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모집 단계에서 배제해야죠. 따라서 썩은 사과 가설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 봅시다. 주류 판매로 단속된 노래 연습장 업주 담당 경찰관 C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여 뇌물수수를 시도하였다. 여러분들 이 노래 연습장 업주는 일종의 시민이죠. 다른 말로 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시민이 경찰 조직을 부패시킨다. 사회가 경찰 조직을 부패시킨다. 전체 사회 가설이죠. 따라서 리을이죠.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잘 만들었죠.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부패 원인 가설만 알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67번 봅시다. 여러분 이것도 비슷해요. 옳은 것은 볼까요 여러분? 전체 사회 가설은 니도 보로복 바코. 여러분 전체 사회 가설은 전 윌시 윌슨이 시카고 경찰을 모델로 주장했죠.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봅시다. 비지바디니스 남의 비행에 일일이 참견하고 도덕적 충고하는 거. 그래서 비지 바쁘죠.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면서 도덕적 충고를 하는 거 맞죠. 자, 다음 여러분 디귿 봅시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처음에는 부패가 아니에요.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맞죠 여러분? 처음에는 사소한 오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자는요. 셔먼. 좋습니다. 옵니다. 자, 다음 리을 봅시다. 모럴 해절드, 도덕적 해이. 가치관 자체가 아예 붕괴됐어요. 그래서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도 못해요. 이건 뭐 완전히 사회 붕괴 상태죠. 의미한다. 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료라서 모르는 척하는 침묵의 규범과는 당연히 구별되죠. 제가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정답은 3개입니다.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순경시험에서 일단 이 정도로는 나오죠. 자, 다음 68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요. 일단 만드는 것 관련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현행 법률 규정이 방금 전에 배웠듯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회계연도에 300만원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했네요. 근데 개정안을 보니까 어떠한 금품도 받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받았다가 나중에는 받지 마라. 왜? 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건 썩은 사과 가설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집 단계 배제 이런 내용 없잖아요. 형성제 이론, 작은 오의 긍정론이었죠. 그러면 개정할 필요가 없죠. 구조원인 가설 상관없죠. 결국엔 2번이죠. 이렇게 1회에 100만원, 매 300만원 받으면 계속 부패로 더 깊이 있게 미끄러지니까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도록 만든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입니다. 이 문제는 잘 만든 문제고 그러나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 자, 다음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교재에 해설도 물론 잘 돼 있지만 참고 내용 있죠.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읽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소설책 읽듯이라도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하고 안 읽고 넘어가는 거하고는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69번 봅시다. 자, 부정청탁금지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까요 여러분들?
음식물 얼마입니까 여러분? 3만 원. 여러분 이거 무조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경조사비 얼마입니까? 5만 원. 여러분 선물 얼마입니까? 5만 원. 자, 일정한 예외들은 다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맞죠? 제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개인당 1만 원짜리 음식물이 뭐 있을까요? 그럼 뭐 강남에서 1만 원짜리 김치찌개 먹었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거 수수 금지 예외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사회 상규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 이런 것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예외 사유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1페이지의 참고 내용을 보시면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자, 다음 여러분. 여러분 이 문장은 아까도 나왔죠. 1회에 100만 원 그리고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약속해서도 안 된다.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은요. 이게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예외와 관련된 법 조문에 해당하느냐 문제인데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자, 이게 뭐냐면요. A가 경찰이에요. 자, 여러분 B가 일반 개인이에요. 또는 은행이에요. 자, 이 사람으로부터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사적 거래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 예를 들어 이자 설정도 하겠죠. 맞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정당한 권한이죠. 계약에 의하여. 그래서 제공되는 금품들 수수금지금부의 예외 사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사적 거래에는 증여는 무조건 제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증여를 포함시키면요. 직무 관계자, 아는 사람, 혹은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증여합니다. 그러면 그 증여는 금품 수수금지 예외 사유 해당돼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여 포함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X입니다. 여러분 사적 거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증여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70번 문제 쉽죠? 적절하지 않은 것, 부정부패. 자, 윌슨 전체 사회 가설 맞죠? 자, 여러분 이 윌슨의 전체 사회 가설은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내용이 일치해요. 그래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맞습니다. 왜냐? 시민의 다른 말로 사회의 처음에는 작은 호의로 시작한 게 나중에는 큰 부패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전체 사회 가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동일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2번 봅시다. 구조원인 가설. 자, 이러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침묵의 규범, 그 카르텔을 형성한다. 5조. 맞죠 여러분? 자, 다음 3번 봅시다. 전체 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오죠. 여러분 이런 건 이제 너무 쉽죠. 자, 4번 봅시다.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 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 얘 뭐 일단 좋아요. 다음, 부패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틀렸죠. 썩은 사과 가설은 개인적 결함이 조직을 부패시킨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71번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좋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다양한 경찰 공무원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의 대원칙으로 뭐 경찰 사명, 경찰 정신, 여러분들 교재 참고해 보시면 돼요. 경찰 규율, 자, 경찰 단결, 경찰 책임 등 이러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한 내용이 상당히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72번의 답은요, 책임 보세요. 책임,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책임이죠. 맞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진짜 좋은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사명, 경찰 정신, 규율, 단결, 책임, 성실, 천명, 여러분들 이거 완전한 최하급의 C급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자, 다음 여러분 72번 봅시다.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찾아볼까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공무원은 상급자 자신의 또는 상급자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여러분 이거는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1차에서는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을 할 수 있다. 2차에서는 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걸 구별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해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맞습니다. 자, 다음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1차 지시. 그래서 2번은 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인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 이런 경우는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 후에 처리해야 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옵니다.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맞죠? 자, 4번 보세요.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 이 경우에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주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것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계적으로 꼭 머리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X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73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 적절한 것.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 빨리 풀어볼 수 있겠죠.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한다. 전체 사회가 경찰을 부패시킨다. 왠지 그런 느낌 드시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보시면 사회 전체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은 부패 행위를 한다.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 원인이다. 윌슨의 전체 사회 가설 5조. 그럼 답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옳은 것은이니까 1번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답이 바로 나왔고 2번, 3번, 4번은 앞에서 좀 다루어진 내용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4번 봅시다. 유사한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 볼까요? 윌슨.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 전체 사회 가설이죠. 따라서 틀렸죠. 니도 보로복 바커가 주장한 전체 사회 가설 틀렸죠. 구조 원인 가설이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이론. 공짜 커피 한 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찰의 이론은요. 처음에 제공되어지는 작은 오이, 공짜 커피, 작은 선물, 이것은 처음에 그 자체는 부패가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서 부패로 흘러간다라는 거지 처음에는 일단 부패가 아니라 작은 호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이 틀렸습니다. 함정 문제입니다. 함정 문제. 공짜 커피 한 잔 바로 부패 아닙니다. 오케이? 자, 다음 4번 봅시다. 선배 경찰, 신임 경찰 나왔네요. 사회화 나왔네요. 바로 구조 원인 가설 5조. 정답은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5번 보겠습니다. 75번. 자, 여러분 볼게요. 자, 여러분 경찰청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 1차 지시죠. 상급자 소명,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공무원은 지속적인 친분관계,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 어렵다. 자, 이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여러분 신고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 해당 대상자 경찰 공무원이 막 판단해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부패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거죠. 무조건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6페이지 2번 해설을 보시면요. 제가 둘째 줄에 보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바꿔야 되는데 신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바꿔주셔야 됩니다. 신고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5번과 관련된 정오 또는 추록은 제가 빠른 시일 안에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X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상담, 절차, 규정 안내, 아주 간단한 증명서 감법, 발급, 즉 단순 민원 업무일 경우에는 이해관계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정치인 정당 부당한 요구 행동 강령 책임감과 상담 후 처리해라. 맞죠, 여러분? 상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여기는 당연하죠. 공무원은 자기가 가진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가 좀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공무원의 인사 관련 사항에 개입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7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2번 해설 일부 오타가 있는 거 신고할 수 있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반드시 고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7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부정부패이론. 제가 안 넘겼네요. 자질이 없는 경찰관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해라. 뭡니까? 썩은 사과 가설.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자, 7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와주면 땡큐죠. 그런데 여러분, 땡큐 아닙니다. 남들도 다 맞춥니다. 자, 다음 여러분, 77번 봅시다. 부정부패 형사, 적절하지 않은 것. 전체 사회 가설,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O죠. 구조원인 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가설이다. 니도 버로버 바커가 주장했죠. X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바로 넘어갑시다. 3번, 4번 보기 지문도 이미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78번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건 개별적으로 살펴볼게요. 경찰 공무원은 상사의 허가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한 경우 이것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 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상에 직무 장소 입탈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지정 장소에서의 근무 수행. 따라서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휴무일에는 열심히 휴무해야죠. 자, 다음 근무 시간 외 열심히 쉬고 보람찬 내일을 준비해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생활적 영역인데요. 근무 시간 외에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행이 아니라 그냥 뭐 2시간 아니 그냥 단순히 갔다 오는 것도 여행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는 3시간 이내가 틀렸습니다. 2시간 이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는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행을 하려면 첫째, 해당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여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따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입니다. 경찰 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음주 금지 의무고 여기에 플러스 죽기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할 수 있어요. 뭐 지역 유지를 만난다든지 주민 밀착형 사업을 위하여. 그런데 이 경우에도 술을 원칙적으로는 마시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에도 죽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기관의 장, 경찰청장, 경찰기관의 장 이러한 사람들이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지정하는 기간이 있겠죠. 뭐 비상상황이라든지 비상근무가 발령됐다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여행을 하려면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79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옳은 것. 자, 볼까요, 여러분? 자,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좀비속, 특수관계 사업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로 보세요. 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여러분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적 거래도요, 여러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상인 경우 포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은 어디 부분이 틀렸냐면요, 외부 강의 등을 마친 이후에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죠? 10일 이내죠. 그런데 여기는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죠. 자, 여러분 다음 디귿 볼까요? 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 상급자 소명,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죠. 1차적 지시는. 여기는 상담하여야 한다. X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0개입니다. 자, 앞에서 이미 거의 다 다룬 내용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번 7강 수업의 마지막 문제 80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죠. 볼까요? 전체 사회가설 누굽니까? 윌슨이죠. 그런데 리도, 볼로복, 바크가 왜 나옵니까? X입니다. 자, 다음 썩은 사과가설,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불패시켰다. 이거는 여러분 전체 사회가설이죠. 틀렸죠. 자, 구조원인 가설, 시민경찰관이 선배 동료들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 부패 전통을 사회화해서 배운다. 5조. 자, 4번 전체 사회가설, 자질이 없는 경찰관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자. 썩은가 사과가설이죠.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논점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다 보면요, 주요 용어와 매칭이 쉽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스킬이 늘어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명백히 옳은 것과 명백히 옳지 않은 것이 눈에 보이면요, 다른 보기 지문을 읽어볼 필요가 없는 현상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기출 반복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오늘 7강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 8강 수업부터는 81번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7강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8강 수업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